서울 노원구 대장으로 꼽히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분당 그 무려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일시대책 발표에도 재건축 시장은 아직도 죽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전용 31제곱미터는 최근 4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매매가격 5억 원을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해도 큰 폭의 급락이지만 지난 2021년 8월엔 8억 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기존 지상 5층 840가구였던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96가구 신축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급등한 공사비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적률 93%가 적용되는 저층 단지임에도 전용 84제곱미터에 들어가기 위해선 가구당 5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상계주공 5단지 소유주들은 작년 11월 전체 회의를 열고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GS건설은 12월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시행사와 정비사업위원장을 상대로 6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GS건설에 돈을 갚아주거나 조합원 분담금을 각출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는 지난달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24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정고점의 90%까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넉 달 만에 7천만 원이 하락해 고가는 22억 원까지 떨어져 고점 대비 4억 원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지난 1월 24일 23억 7,8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약 일주일 전 거래 가격 24억 800만 원에 비해 3천만 원이 낮아진 가격입니다. 작년 말 24억 7,80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1억 원이 빠졌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이차 전용 160제곱미터는 지난달 중순 52억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거래인 작년 7월 신고가 65억 원보다 13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호성 7차는 작년 9월 21억 원에 거래된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4억 5천만 원에 팔려 4개월 새 7억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보다 분담금 폭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재건축 사업단지마다 공사비 증액은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 예정이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각종 원자재값 상승과 설계 변경 등으로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약 1조 4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 처음 논의된 공사비 2조 6,363억 원 기준에서 4조 원 이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초구 신반포 22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도 지난 2017년 합의한 평당 약 500만 원의 공사비를 크게 올려 평당 1,300만 원 선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 해법일 수 있는데요. 용적률을 높여 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하는 만큼 조합의 분양 수익이 많아지니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이 만능이라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역대급 최고 용적률 아파트. 작년 6월 동대 문구 청량리 일대에 입주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입니다. 최고 59층의 가구 수는 1,152가구나 되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주변 다세대 가구 주택들과 함께 서 있는 자태가 빽빽하고 답답합니다. 용적률이 1000% 수준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일명 닭장 아파트라 불립니다. 건물지 일당의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바로 용적률인데요.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100에서 300% 정도입니다. 용적률 100% 미만인 과천주공 10단지, 159%인 레미안 강남 1즈, 254%인 신길파크자이를 보면 그래도 봐줄만한 정도죠. 상업지역에선 아파트 용적률을 최고 1000% 이상으로 높여서 지을 수 있는데요. 용적률 기준이 500에서 600% 정도여도 이렇게 답답한데 용적률 1000%면 훨씬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용적률은 991%로 청량리역 일대 상업지역마다 이런 초고용적률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용적률 998%에 입주했고 7월에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용적률 995%로 준공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같은 면적의 땅이더라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요. 집 지을 땅은 모자라는데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 서울 같은 인기 지역에는 이런 초고용 정률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대안일 테죠. 또 다른 장점은 그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낡았던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청량리역 인근 588번지 성매매업소 집창촌과 낡은 단독주택, 빌라가 몰려있어 서울의 비선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같은 초고층 신축단지가 많이 생겨 서울 동부권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초고용 정률 아파트를 지으면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건데요. 건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특수공법이나 자재가 필요하고 지하층도 그만큼 깊게 파야 해서 공사비가 거의 2배 이상으로 뛴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만큼 공사 기간도 확 늘어나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데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면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2년 6개월, 50층 이상은 3년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의 경우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올리려는 시도 당시 사업비가 2천억 원 더 들 것으로 추산돼 조합원 한 명당 8,7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고 공사 기간도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했답니다. 부산 해운대에 2016년 분양했던 최고 84층, 용적률 945%짜리 랜드마크 아파트 LCT도 당시 건축비가 평당 737만 원 정도였는데 20층대 일반 아파트가 300만에서 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정도 비쌌습니다. 또한 이런 초고용 적률의 답장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망치고 주거 쾌적성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학교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놨는데 너무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초고용 적률 아파트 때문에 이런 계획이 깨지면서 교통 혼잡이나 학급 과밀, 일조권 침해 등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청량리 일대에선 출퇴근 시간마다 길이 너무 막히는 등 부작용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거나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피가 어려운 점, 빌딩풍 현상이 발생하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뒤집혀 인명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